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2010 버전으로 2020년 진행되어진 7월 정기검정 2교시 문제 B형 실전풀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풀이는 제가 순서를 전체 구성 작업한 후에 슬라이드 1, 2, 3, 4, 5, 6으로 하지 않고 5, 4, 3, 2, 1, 6 순서로, 이 순서는 어떤 건데, 소요시간 대비 배점이 높은 것부터 먼저 공략하자. 소요시간, 필요한 시간 대비, 작업하는 시간 대비 점수가 높다, 높은 것부터 공략해서 제한된 60분 이내에 점수를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 득점하면 A등급입니다. 400점 이상 득점을 목표로. 자, 가장 효율적인 풀이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구성부터 작업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문제지를 받았어요. 해당 감독쌤이 작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노트 입력은 살짝 밑으로 내려도 되겠고, 화면 구성, 해당 슬라이드 작업창을 좀 크게 한 상태에서, 자, 문제의 구조권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수험자의 유의사항 부분에 보게 되면 답안 작성을 어디에다 저장하라? 문서의 ITQ의 폴더 안에,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파일명은 수험번호 -1용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실행한 파워포인트의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다른 앱으로 저장 대화상자 실행이 되어지면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하는 파일명은 수험번호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죠. 오늘 날짜를 수험번호라고 가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8자리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 성함 입력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답안 전송하는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고요. 나중에 제가 답안 전송하는 거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 찾아질 거예요. ITQ 답안 파일 전송하는 방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당 전체 구성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전체 구성에서의 요구 조건은 두 개예요. 두 개. 뭐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추정해.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요구합니다. A3 용지로 설정해? 안 합니다. 꼭 A4 용지만 설정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요. 슬라이드 마스 작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은 디자인 탭입니다. 디자인 탭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첫 번째 페이지 설정 그룹에 페이지 설정을 누르세요. 페이지 설정 클릭을 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집니다. 2016 버전하고 2010 버전하고 요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 실행키는 위치가 달라요. 슬라이드 크기는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A4 용지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요 슬라이드의 기본 너비가 조금 더 넓어질 거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조금 더 넓어졌죠.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자, 7월달 진행되어진 이 시험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ITQ 과목들 중에 가장 변동사항이 많은 게 이 파워포인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에 대한 부분도 해당 요구 조건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먼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상태로 들어갑니다. 어디에? 보기 탭. 보기 탭 클릭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자,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 추천입니다.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름값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대상 선택해서 여기에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문제 요구 조건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설정해 라고 요구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 슬라이드는 말고. 그래서 첫 번째가 제목 슬라이드니까 얘를 보면 안 되고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니까 두 번째 밑에 있는 슬라이드를 참조를 하고, 목표 슬라이드에 해당 위 상단 부분요, 여기 제목, 그리고 밑에 깔려 있는 요 도형, 요 작업을 슬라이드 마스터 하겠고,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로고 이미지, 그리고 페이지 번호 설정, 요 세 가지를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출력형태 참조했을 때 우선적으로 밑에 깔린 도형 두 개로 확인되어지는데, 먼저 삽입된 도형이 밑에 깔려요. 그래서 밑에 깔린 도형부터 삽입하고 그 다음에 위에 보게 되는 도형 삽입할 건데, 해당 이 글자 상자 제목 글자 상자의 위치부터 먼저 지금 현재 상태에서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입력되어진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왼쪽 상단 꼭지점까지 그냥 쭉 이렇게 밀어가지고 배치해 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조절점을 해당 이 너비 가득 차게끔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삽입된 도형 파악해 보니까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다 그죠? 네, 오각형인 걸로 확인되어지니까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오각형 어디 있어요? 네,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의 중간단 요겁니다. 네, 오각형 클릭한 다음에 높이값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네, 삽입하면 될 것 같고, 최초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편집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채우기 색깔을 기본 색깔 말고 다른 색깔로 해줄 거예요. 네. 문제지는 참고적으로 컬러가 흑백입니다. 그래서 어둡다 밝다 밖에 구분 안 돼요. 이게 녹색이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색깔 구분 안 됩니다. 흑백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깔려있는 색깔이 약간 옅은 색이니까 기본 색깔 말고요. 네, 도형 색깔에서 기본 색깔 말고 다른 색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는데, 저는 추천은 황록색 계통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약간 밝다 그러면 위에서 세 번째 정도 황록색 강조 3 60% 넣을게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요구 조건에 보면 도형의 선 없음을 꼭 요구를 합니다. 이게 그 변경되어진 출제 기준이에요. 도형의 선 없음 적용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한 다음에 추가시키는 도형 매번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추가로 삽입되어지는 도형 종류는 확인해보니까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이에요. 네, 사각형 도형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도형의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도형은 찾아보면은 끝에서 세 번째 있어요. 네,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포개지게끔 위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포개었을 때 도형의 선이 없어요. 네, 없음으로 해서 이렇게 네, 삽입되어지니까 채우기 색깔만 약간 더 어두운 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글자 상자가 밑에 깔렸으니까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앞으로 가져오기에서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맨 위로 올라오면 기본 설명 문구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보이죠? 이 상태에서 제목의 글꼴 확인을 해보면 제목 글꼴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굴림 40 흰색 이렇게 돼 있어요. 맞춰서 설정할게요. 네, 홈 탭에 글꼴의 색채 직접 입력할게요. 굴림 잘못 입력하면 이렇게 글꼴 없다라고 떠요.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40. 네, 그냥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네, 40 입력하고 네, 40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흰색이 요구하니까 글자 색깔의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로고 이미지 삽입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로고의 종류는 로고 2.jpg 어디 문서 ITQ 폴더 안에 있는 네, 픽처 폴더의 로고 2.jpg 회색 투명하게 설정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출력 형태 여기서 1, 2, 3 추측해서 참조할 수 있겠고, 위치 크기 가늠해서. 자, 그림 삽입은 삽입 탭의 이미지에 그림을 클릭을 한 다음에 해당 대상 그림은 문서의 ITQ 폴더에 있는 픽처 폴더에 있는 로고 이하 네, 선택하고 삽입 클릭하게 되면 중간에 뚝딱 삽입되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배경 투명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정 그룹의 색을 선택합니다. 네, 조정 그룹의 색을 클릭한 다음에 해당 목록에서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찾아지죠. 네,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회색에 올리고 클릭해야지 배경이 뚝딱 네, 없어져요. 그리고 조절점 오른쪽 하단 조절점 좌상향 방향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크기를 줄입니다. 네, 이렇게 크기 줄이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네,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글자 페이지 번호가 삽입되어지는 네, 번호 영역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문제 요구 조건은 없지만 홈 탭에 글자 크기를 한 16 정도 추천드리고요. 글자의 색깔요, 네, 검정을 추천드립니다. 위치는 한번 출력 형태 보고 한번 가늠해 보니까 오른쪽에서 이격 간격이 요 이격 간격이 약간 좁다 그죠? 네, 그러면은 해당 얘 위치를요, 네, 마우스로 이렇게 네,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해줘도 되고, 미세한 조정은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줘도 됩니다. 네, 이렇게 위치 조정했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쪽 번호가 화면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홈 탭에 삽입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있는 머리끌 및 바닥글을 클릭합니다. 네, 머리끌 및 바닥글 클릭 꼭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머리끌 바닥글 대화상자에서 두 개 체크박스 체크하는데 번호, 네,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말라. 요 두 개를 체크합니다. 네,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만 번호 표시하게끔 이렇게 요구되어지니까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적용을 눌러주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설정해야 될 건 끝났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슬라이드 마스터 탭,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해서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달라진 건 전혀 없거든요. 네, 왜?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했던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및 내용. 해당 슬라이드 목록에서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5번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체 슬라이드 개수 6개를 만들고요. 추가 슬라이드 되어지는 레이아웃 종류가 제목 및 슬라이드 내용 레이아웃이라서 네, 저희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했던 게 바로 적용되어집니다. 네. 실전풀이는 소요시간 내에 배점 고려해서 네, 배점이 높은 것부터 공략하자. 5번째 거 추천드립니다. 네, 5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네, 차트 슬라이드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 이렇게 결과되어 있는데 제목요. 네, 해당 제목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네, 참조해서 자, 제목 입력할 건데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이번에 7월달 시험 봤는데요. 댓글로 네, 남기신 분들 중에 보면 네, 해당 그 로마차 이거 입력 못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몇 번 풀이하면서 알려드렸던 네, 방법인데 삽입 탭 클릭한 다음에 요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삽입 탭을 클릭한 다음에 기호 그룹의 기호를 클릭합니다. 기호 그룹의 기호에서요. 제목의 글꼴이 아까 굴림이었죠. 그러면 글꼴을 네, 얘를 굴림으로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엔터키 눌러볼게요. 굴림의 하위 집합에서요. 숫자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하위 집합에서 숫자. 쭉 목록에서 찾아보면 숫자라고 있을 거예요. 네. 숫자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렸을 때 숫자 형식, 네, 숫자 형식 찾아보면 여기에 이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3이니까 세 번째 거 선택하고 삽입 클릭하면 네, 이렇게 뚝딱 삽입됐고 점 찍고 그 다음에 문제지에서는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전자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할게요. 전자, 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현황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어떻게 글자가 안 맞아요. 네, 요거는 어디에 조정해 줘야 되느냐면은 해당 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요 도형의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네,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가지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야 돼요. 네, 슬라이드 단위변을 하지 마시고 요 너비를 요렇게 됐죠? 마스터 보기 닫기 하면 이렇게 너비 조절 됐죠? 네,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차트 삽입하도록 할 거거든요. 네, 차트는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두 번째 개체 삽입 아이콘 요 클릭해가지고 차트 삽입이거든요. 그러면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졌는데 문제에서요 차트 종류는 어떤 걸로 알아? 묶은 세로 막대형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값이에요. 세로 막대형의 기본값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누르면 뚝딱 차트가 삽입되어지는데 자 파워포인트 2010 버전에서는요 네, 엑셀 창이 별도로 이렇게 실행되어져요. 별도로 실행되어지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행되어질 거예요. 네, 저처럼 이게 아니라 파워포인트가 화면의 반틈 엑셀 창의 화면의 반틈 이렇게 실행되어질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문제지 파일을 PDF 파일로 해당 실행시켜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요 떠는 게 약간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해당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상태에서요. 네, 문제지를 참조해서 문제지 어떤 부분을 저희가 참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문제지를 참조하기 위해서 얘를 제가 조금 줄여야 되는데 네, 크기를 조금 제가 줄이고 난 다음에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화면에 배치할 필요는 없으세요. 해당 문제지는 종이로 주어집니다. 종이로 파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종이로 주어지기 때문에 종이 문제지 보고요. 네, 하시면 돼요. 해당 문제지에 차트 하단에 보면은 데이터표가 있어요. 네, 데이터표. 요 데이터표를 참조해가지고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에? 엑셀 창에다가 차트 작성의 고유 기능은 파워포인트가 가지지 않고 엑셀이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엑셀 창에 항목 1, 2, 3, 4, 계열 1, 2, 3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요 가로 요렇게 줄이 두 줄밖에 없어요. 네, 요게 항목이 항목 2,
입력하면 항목 3하고 항목 4 얘 필요 없죠. 네, 주의사항은 요 행머리글 4와 5를 마우스로 블록 지정합니다. 4와 5를 마우스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삭제해서 이렇게 지우세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항목 3과 항목 4가 싹 지워져요. 항목 1 선택한 다음에 통관 건수라고 해당 입력하고 엔터키, 비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계열 1에다가 네, 문제 참조해서 어유신표 신발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방향키, 건강식품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화장품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가방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기타 입력하고 엔터키. 숫자 데이터 입력을 할 건데요. 네. 통관 건수, 어류 신발 선택한 다음에 입력값이 30표 1, 2, 5 이렇게 돼 있어요. 30표 1, 2, 5 그대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되고 숫자만 입력하고 나중에 표시 형식 조정해도 되고. 표시 형식 조정하는 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숫자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5 1584 오른쪽 방향키, 1054 오른쪽 방향키, 874 오른쪽 방향키, 4985 오른쪽 방향키 네, 눌러서 완성하고 마우스를 비율 선택을 하고 퍼센트 기호 입력되어 있으면 이 퍼센트 기호까지 그대로 입력하세요. 퍼센트 기호까지 이대로 입력을 꼭 하세요. 네. 팁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퍼센트 기호 입력하지 않으면 얘를 100으로 나눈 값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100으로 나눈 값을 입력해가지고 나중에 보기 형식을 100분율로 해야 되는데 그게 더 번거로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퍼센트 기호까지 입력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는데 자릿수가 틀리네? 그건 나중에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9.1 네, 퍼센트, 그 다음에 7.5 네, 퍼센트, 그 다음에 42.9% 이렇게 입력 완료했습니다. 네. 입력한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네. 해당 엑셀창에서요. 엑셀창에서 표시 형식 조정하고자 하는 입력값만 마우스로 범위 지정한 다음에 홈 표시 형식 심표 눌러가지고 심표 스타일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숫자 영역 1% 입력되어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릿수가 소수점 이하가 두 자리인데 출력 형태는 한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요 자릿수 늘림과 자릿수 줄임 .0을 .00으로는 자릿수 늘림이에요. 늘림이고 지금 저희는 오히려 .00을 .05로 만들어 자릿수 줄임 얘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거 클릭해주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되어졌죠.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 엑셀 창을 닫기 전에 파워포인트 창에서 하나를 눌러줘야 되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가로 항목과 범례가 저희 파워포인트의 차트하고 바뀌어 있어요. 뭐가요? 이 가로와 해당 범례가 네, 바뀌어 있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그죠? 범례가 어류 신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지에는 이 가로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네, 요 차트를 엑셀창을 닫기 전에 해당 차트 도구 디자인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현 상태가 이럴 겁니다. 여기에서 얘를 눌러줘라 이 말입니다. 예. 행렬 전환이라는 것을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엑셀창을 닫아주세요. X 눌러가지고 이렇게 닫으시면 파워포인트 이렇게 크게 확대되어서 기본 차트 삽입은 끝났습니다. 네. 다음 이제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해당 이 기본 차트를 수정할 건데 문제지에 상단 부분에 있는 요구 조건부터 먼저 완성을 시켜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 위에 보면 차트 종류, 묶건세로 막대 여기까지 완성됐거든요.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유예를 완성을 시켜야 돼요. 글꼴,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얘는요 차트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차트 영역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할 겁니다. 네, 해당 배지를 제가 요 보면서 하려고 네, 살짝쿵 요 조정을 좀 해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글꼴의 종류는 도둠, 크기는 16. 뭐요?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요. 네,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숫자는 도둠이에요.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16이에요. 네, 16 입력하고 엔터키. 요렇게 하면 되겠고, 자, 외곽선 설정해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마우스를 여기 차트에다 올렸을 때 차트 영역으로 뜨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실행이 되어져요. 네, 요게 2010 버전과 2016 버전의 차이입니다. 네, 2016 버전은 이렇게 별도 창 실행 안 돼요. 네, 오른쪽에 여기 안에 작업창을 뜹니다. 네,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2010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곽선 설정에 테두리색을요, 테두리색을 실선으로 하시면 돼요. 테두리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실행되어진 서식 대여 상자가 대상이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이니까 문제의 세부 조건에 보면 꼭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으로 불변입니다. 꼭 요거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설정해야 되니까 차트 영역 서식 대여 상자 실행된 상태니까 채우기 눌러가지고 단색을 설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색깔 종류를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해 적용을 미리 시켜버릴게요. 미리. 네.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윗단에 있는 차트 영역이랑 요구 조건 끝났으니까 이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해당 차트 제목에 대해서 설정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보다시피 차트 제목 상자가 없어요. 차트 제목 상자가 요거도 버전에 따라 틀려요. 2016 버전은 차트 제목 상자 삽입된 상태로 차트가 삽입되어지는데 2010 버전은 차트 제목이 없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서요, 차트 레이아웃 종류를 5번째 걸로 선택을 합니다. 5번째 거. 차트 레이아웃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5번째 거 반드시 얘를 누르면 차트 제목 삽입됐죠. 축 제목 삽입됐는데 얘는 지우세요. 선택해야 딜리트 키. 그 다음 밑에 뚝딱 삽입된 게 데이터표 삽입됐는데, 문제지 요구 조건에 데이터표 삽입이라는 부분이 7월달 시험부터는 요구 조건에는 빠졌는데 출력 형태는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뚝딱 완성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이제 내용 문제지 참조해가지고 수정 오정할게요. 차트 제목 수정합니다. 문제지를 보니까 차트 제목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수입 통관 건수 및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통관 건수 및 비율이라고 입력했고요. 차트 제목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문제 세부 조건에 맞춰가지고 요구 조건 충족시키는데 글꼴 도둠으로 해 이렇게 돼 있어요. 홈탭에 글꼴 도둠돼 있네요. 크기 24 수정하세요. 펼치 버튼 눌러 24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여기서 직접 수정해도 되고 굵게 적용돼 있네요. 그 다음에 채우기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는데 요 제목에 테두리 더블 클릭해가지고 차트 제목 서식 대화상자 실행시켜도 되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차트 제목 서식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차트 제목 서식 대화상자 실행시켜도 됩니다. 여기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는 흰색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에 아까 저희가 차트 외곽선 테두리 설정했던 거와 같은 방법으로 테두리 색을요 실선으로 합니다. 테두리 색을 실선으로 색깔 검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자 옵셋 아래쪽으로 해. 그림자 선택을 하고요. 해당 미리 설정을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목록에서요 바깥쪽 9개 중에 옵셋 아래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것 모양에서 찾아보면 두 번째 건데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값 뜨니까 확인 사살 옵셋 아래쪽 맞네 클릭, 그리고 닫기 클릭 해서 제목 설정 완료했고,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해 미리 했어요. 제목 영역 채우기 흰색으로 해. 여기가 제목 영역이에요. 마우스로 올려보면 사각형 풍선꼴이 떠요. 사각형 풍선꼴에서 그림 영역 확인됐으면 더블 클릭합니다. 그림 영역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졌고요. 여기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선택, 색깔 종류는 흰색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서식 부분에서 비율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어선형으로 변경 보조축 지정해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율 계열은 해당 범내 표지 확인해보면 갈색 막대인데 갈색인데 갈색이 안 보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갈색을 선택하기 위해서 위에 해당 상단부에 보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을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탭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선택 영역 그룹에서 펼치 버튼을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계열 종류 중에 비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요. 마우스로 선택이 안 되어지는 아주 작은 값인 경우에는 이 절차로 다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의 현재 선택 영역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계열 종류 중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를요 어떻게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어선형으로 바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택되어진 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른쪽 버튼 살짝 꾹 눌러요.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서
꺾어선형 선택하면 기본 꺾어선형 종류 중에 표식에 있는 꺾어선형 선택되어지니까 확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해당 꺾어선형의 점 선택하기 쉬우니까 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하고 보조축 선택하면 오른쪽에 뚝딱 이렇게 없던 눈금 해당 값들이 추가되어집니다. 닫기 누르면 되겠어요. 자, 값 표시 요구 조건 어류 신발의 비율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어류 신발의 비율 계열만, 비율 계열이 지금 현재 꺾어선형이죠. 26.9% 요것만 추가시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케이스는 요렇게 하시면 돼요. 꺾어선형이 지금 현재 모두 선택되어 있으니까 요 꺾어선형 요 어류 신발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26.9 문제 출력 형태하고 비교 위치가 다르다 그죠? 위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추가되어진 값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의 위치, 레이블의 위치는 왜 오른쪽이 아니야 위쪽이야 라고 선택을 바꿔주면 이렇게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요구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요, 해당 여기까지 됐고, 남아있는 부분이 도형 삽입에 대한 조건만 남아있지만 요구 조건에는 없지만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수정해야 될 사항 3가지 있어요. 1차적으로 세력값 축에 대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값 축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요구되어져 있냐면은 해당 최소값이 하이펀 그리고 최대값이 1000, 간격이 1000 단위 0, 1000, 6000 차이 나는 거 하나 있다 그죠? 요 하이펀이 아니라 0으로 바꿔줘야 돼요. 요거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해당 세로값 축의 값을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축 서식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축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표시 형식만이니까 요 표시 형식 탭을 선택을 하고 범주 종류를 숫자로 선택하세요. 회계 선택되어 있는데 숫자 선택하면 이렇게 적시적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로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0으로 바뀌었죠? 그럼 닫기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주눈검선 꼭 삭제하는 걸로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 주눈검선 마우스로 꼭 누른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삭제 키 눌러가지고 딱 지우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세력값축 0%, 10%, 50%, 0%, 5.0%, 0.0%, 5.0%, 50.0% 수능상 두 가지 있어요. 표시 형식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간격하고 어떻게 하느냐, 같은 방법으로 해당 요 세력값 축을 더블 클릭해도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도 뚝딱 축서식 대화상자 실행돼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축서식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실행시킬 수도 있고, 해당 출력 형태와 같게끔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먼저 자릿수에 대한 표시는 표시 형식에서요. 소수점 이하를 문제에서는 정수값만 표시되어지니까 여기 보세요. 100분율인데 자릿수가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0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0 수정하고 다시 축 옵션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설정되어진 걸로 보이고, 간격만 바꾸면 되잖아요. 주단위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바꾸고 0.05 퍼센트니까 해당 5%가 아니라 0.05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저희는요 10% 단위니까 얘를 0.01로 바꾸세요. 0.01 곱하기 100 하게 되면 10이 되죠. 그 뒤에 퍼센트 붙이면 100분율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1 이렇게 하시고 닫기 누르면 문제 출력 형태와 함께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으로서 여기 도형 삽입 부분에서요 스타일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 출력 형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당 그 갈매기형 수장 도형이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이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모양 크기 가늠해가지고 삽입할 거예요. 도형이 갈매기 수장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오각형 오른쪽에 있습니다. 제목 기준으로 하세요. 입, 수입 이 정도.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게 간격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요렇게 배치해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크기 및 위치 배치 대충 이렇게 됐고, 해당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 칠게요. 이 상태에서 기타, 이 상태에서 기타는 왕구 및 엔터키 눌러야겠다 그죠? 전자기기 포함이라고 입력해주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해당 글꼴하고 스타일 지정되어 있거든요. 스타일을 먼저 수정할게요. 미세요가 파란 강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단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요. 도형 스타일 펼치 버튼 누르세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요.
왼쪽에서 두 번째 열의 행은 네 번째 행 가나다 이렇게 되고 미세율과 파란 강조율 찾았으면 얘의 네, 강조에서 보여드리면 얘입니다.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됐고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홈탭에 글꼴 굴림으로 하고 크기는 18로 해 수정했고 수평 정렬이 가운데로 되어 있으니까 네, 단락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요거하고 모양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거 추가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해당 요 표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선택하셔가지고 네, 해당 요 점 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네, 전체 선택 상태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할게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요. 네, 해당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에서 동그라미로 선택을 바꿔볼게요. 네, 동그라미 선택 바꾸고 해당 한 5 정도 네, 줄여주면 될 것 같고요. 네, 5 정도 줄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출력 결과치가요 2010으로 작업된 게 아니고 공식 버전 2016으로 바뀌었거든요. 2016으로 작업한 거기 때문에 해당 이 모양적인 이 색깔이나 막대의 이 채우기 색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어둡다 밝다 문제지는 흑백이라서 네, 그것만이니까 해당 채우기 색깔이 약간 좀 어두운 것 같아 밝은 걸로 해주고 싶어 그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데이터 요소 서식의 채우기 단색 색깔 종류를 네, 뭐 이렇게 약간 옅은 걸로 이렇게 한 이 정도로만 제가 하나만 더블 클릭해서 그러는데 요거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해요.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채우기 색깔 자체를 단색으로 하고 네, 약간 옅은 색깔로 이렇게 조절하면 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할게요. 네, 너무 많이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차트 몇 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슬라이드도 배점이 80점 배점이기 때문에 큰 편입니다. 네. 자, 표 슬라이드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고정해서 나오는데요. 네, 먼저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할까요? 네, 제목 이 그리스 대문자 입력하려면 네, 삽입에 기호에 기호 이렇게 하고 네, 아까 입력했던 기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떴죠. 네, 네, 두 번째 거 입력하고 닫기 하고 점 입력하고 해외 직구의 유형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문제 구성 자체가 보면은 상단도형, 좌측도형, 표 스타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얘가 표예요. 얘가 표. 그 다음 위에가 이 특징 이 꾸러미와 장단점이 상단도형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이 직배송 이게 좌측도형이에요. 네. 표 삽입할 건데 해당 행 개수 3개로 파악되고 열 개수 2개로 파악됐습니다. 네. 표 삽입은 요 텍스트 입력 상자의 첫 번째 개체 삽입 아이콘 표 삽입 선택한 다음에 열이 네, 세로죠 2개, 행이 가로죠 3개. 확인 누르면 표 뚝딱 삽입됐어요. 네. 삽입된 표에 대해서는 스타일 문제 요구되어지는 게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요구하니까 현재 위에 표 스타일 펼치 번호 눌러가지고 테마 스타일 1 네, 영역이 여기까지 1에서 6까지인데 강조 5번째 거, 이 5번째 겁니다. 얘를 선택하면 돼요. 이름이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확인돼요. 테마 스타일 강조 5 클릭하세요. 네. 그 다음에 단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해당 머리걸 행하고요. 이 줄무늬 행 체크를 없애세요. 체크 해제하세요. 체크 색깔 틀린데요. 네, 흑백이라서 구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위치적인 부분 자체의 시작점이 여기로 확인되어져요. 그래서 테두리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눈대중으로 해당 제목 영역 가늠해가지고 네, 이렇게 배치 대충 눈대중으로 네, 요 위치 정도 잡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단은 해당 페이지 번호 가늠해가지고 네, 모서리단요 요 조절점 쭉 끌어가지고 페이지 번호 가늠해가지고 요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너비가 조정이 좀 돼야 되겠다. 그죠? U 정도 네, 제목 편집 완료했으니까 U 정도 이만큼 너비 조절 이렇게 해주고 직접 국내 카드로 네, 결제하여 한국 주소나 해당 국가 내 특정 주소로 직배송 됐고 아래쪽 방향키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모든 과정을 대행 아래쪽 방향키 해외 쇼핑몰이 한국까지 배송하지 않을 경우 현이겠죠? 네.
이거 지금 이제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네, 좀 키워보면 현 이렇게 네, 현지의 네, 현지의 배송 대행지에서 물건을 받아 한국으로 재배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 쿵 내용 네, 두 번째 열 거 입력해 주겠습니다. 장단점 부분인데요. 네. 가장 간편한 네, 가장 간편한 해외 쇼핑 아래쪽 방향키 반품과 환불까지 대행하여 편리하지만 대행 수수료 발생 아래쪽 방향키 배송 신청 방법이 번거롭지만 가격이 저렴까지 내용 먼저 입력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편집사항으로서는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표 테두리가 선택되어진 다음에 상단에 보면 해당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제목 외에는 이 글꼴로 다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굴림이 18 이거부터 먼저 설정할게요.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고 크기는 18 수정사항 없습니다. 그대로 둘게요. 자, 그 다음에 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해당 내용물의 정렬이 수평 정렬 가운데 수직 정렬도 가운데 되어 있는데 저희는 왼쪽 상단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락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로 맞춰 주고요. 그 다음에 수직은 요 해당 텍스트 맞춤을 클릭을 한 다음에 중간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가운데 정렬 되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줄 바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해당 너비를 조금 더 넓혀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 맞춰질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요 너비를 이렇게 전체 너비를 다시 좀 줄여주고 이렇게 네, 맞추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됐습니다. 오른쪽은 번거롭지만 네. 로비 올라가려면은 네, 해당 너비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됐죠. 높지만 수수 요거도 약간 이렇게 조정하면 수수료 발생 네, 됐죠? 네, 맞춰졌습니다. 다음 상단 도형 사용하도록 하는데 두 개 도형 꼭 포개진 걸로 나와요. 두 개 도형 네, 한 세트 완성하고요. 두 번째 거 장단점 똑같은 거니까 네,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깔린 도형부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깔려 있어요. 네, 삽입 탭에 도형에서 사각형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네, 해당 삽입해가지고 크기 이렇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기 조절 이렇게 했고요. 네, 미세하게 크기 조절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네, 미세한 크기 조절은 한 키를 더 눌러줘요. 키보드에 Alt 키를 눌러가지고 Alt 키 있죠. Alt 키 눌러가지고 미세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 화살 방향키 가지고 네, 요거 잡아줄 수 있는데 테두리 있어야 되는데 테두리 없네. 네. 앞서서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선 없음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선택한 다음에 해당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이렇게 해주고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두께를 4분의 1포인트로 잡아주고 이후에 삽입한 도형 테두리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삽입이 도형의 위에 포개지는 게 사다리꼴이 뒤집어져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본 도형에 있는 사다리꼴 네, 요렇게 삽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상하 대칭을 하게 되면 자, 사다리꼴이 아니네요. 네. 사다리꼴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절을 해서 모양 만들어줘도 되긴 되겠다. 네, 요 조절점 가지고 네, 사다리꼴로 하겠습니다. 조절점 가지고 요렇게 비슷한 도형이 하나 돼 있거든요. 어디에? 순서도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의 끝에 있는 거 얘로 하겠습니다. 순서도 수동 연산이라고 얘입니다. 네. 해당 사다리꼴로 모양 변형해도 되는데 얘 뒤집어야 되잖아요. 해당 180도 뒤집게 되면 글자 입력도 같이 반전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80도 회전 안하고 할 수 있는 도형으로 네, 요 순서도의 끝에 있는 도형입니다. 네, 요렇게 줄여가지고 너비 이렇게 하고 글자 입력할게요. 특징이라고 입력하고 해당 이 입력한 글자에 대해서 홈 탭에 글꼴 위에서 아까 굴림이 18이었잖아요. 네, 굴림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네, 높이 차이가 좀 나는데 네. 자, 해당 체육 색깔 자체가 위에 포개진 게 조금 더 밝은 거고 밑에 포개지는 게 깔리는 게 조금 더 어두운 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밑에 깔린 도형을 좀 더 그냥 어둡게 해버릴게요. 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블록징 한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왼손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왼손이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 요 두 개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도형을 마우스로 드래그 했을 때 해당 얘가요, 네, 복사 붙여넣기가 되고요. 수평으로 이렇게 쭉 딱 이동이 되어지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놓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당 요 조절점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끌어게 되면 얘의 너비를 줄일 수 있어요. 네, 너비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네, 맞추면 되겠고, 해당 문구만 장단점으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단점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왼쪽 도형, 네, 요구 조건이 보면 좌측 도형 그라데이션 효과 적용하는데 선형 아래쪽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도형의 종류 확인해 보니까 십자형 도형으로 직배송돼 있는 거 있죠. 요거부터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 거거든요. 삽입의 도형이 기본 도형에 있는 두 번째 줄의 세 번째 거, 네, 십자형입니다. 이렇게 삽입을 해 주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할게요. 직배송이라고 현 상태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너비가 얘가 좁으면 자동으로 그 세로를 줄 바꾸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만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요구 조건 자체가 글꼴에 대한 거는 같이 여기서 굴림의 18포인트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자체를 검정으로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꼭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네, 현 상태에서 쉬운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기 서식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도형의 채우기, 자,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색깔 채우는 걸 먼저 바꾸고 그라데이션 효과 적용하겠다 그러면 순서를 색깔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라데이션을 적용한 상태에서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색깔 채용을 달리 하게 되면 그라데이션 적용한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채우기 색깔 마음에 드는 색깔로 이렇게 선택해서 바꿔주면 되겠고요. 네, 원하는 색깔, 문제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컬러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하는 색깔, 그 다음에 다시 네, 도형 채우기에 펼침 버튼의 그라데이션을 찾아줍니다. 네, 그라데이션에서요, 밝은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 게 선형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적용되어졌는데 구분이 잘 안되네. 네, 다시 적용 한번 해볼게요. 네, 그라데이션에 이거니까 구분 잘 안되면 채우기 색깔 자체를 다시 조금 더 어두운 걸로 제가 해볼게요. 네, 명확하게 구분되게끔. 이 상태에서 채우기 효과의 그라데이션에 네, 밝은 그라데이션 두 번째 거 이렇게 해보면 네,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 정도로만 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얘를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네, 복사를 쉽게 하는 방법,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된다. 그런데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 하나의 키를 더 눌러줘야 됩니다. 네, 시프트 키를 하나 더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살짝 끌어가지고 놓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끌어서 놓게 되면 되는데 해당 막상 해보니까 얘가요, 네, 해당 크기가 조금 조정이 돼야 되면 복사하기 전에 얘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 복사를 하세요. 아니면은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또 매번 또 추가적으로 수정해 줘야 되니까 네, 이중 작업이니까 네, 복사 붙여넣기 하기 전에 수정사항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용만 네, 문구를 구매 대행 이렇게 수정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배송 대행이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당 마지막으로 눈대중이 있으신 분들은 네, 파악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요 해당 표의 위치가 먼저 삽입했기 때문에 밑에 깔려요. 그런데 테두리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꼭 위에 포개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 자체를요 조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표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해당 맨 앞으로 가지고 해서 맨 앞으로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표 테두리가 맨 위로 올라옵니다. 요렇게 수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점사항은 아닌데 해당 지금 현재 보니까 이 글의 줄 간격이 문제 출력 형태를 확인해 보면 떨어져 있는데 저희는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조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해당 홈 탭에서요 여기 그 줄 간격이 있어요. 단락 그룹에 요 단락 그룹의 줄 간격을 클릭한 다음에 1.0 돼 있는데 1.5로 하시면 문제자하고 똑같게 바뀌었을 겁니다. 요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네, 자, 요까지 하고 만족하도록 하겠고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고 세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네, 세 번째 내용부터 1점하고 그 다음에 네, 해외 직구의 개요 이렇게 돼 있죠. 네, 제목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할 건데 해당 제목 입력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해당 기호 삽입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 입는 난 클릭한 다음에 삽입에 기호에 기호 하시면 네, 이렇게 뜨요. 네,
첫 번째 거 1 선택하고 삽입 누르고 닫기, 그 다음 점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문제 내용 해외 직구의 개요 이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직구의 개요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보면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영타 문장, 그 다음에 밑에가 한타 문장인데 영타보다 한글 타이핑이 그나마 빠르시죠. 그래서 해당 여기 문제의 요구조건은 먼저 파악을 해보시면 배점 자체가 세부 배점은 공개 안되지만 문단 기호 설정과 글꼴 설정, 네, 요거에 대한 배점이 더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한타 내용 한글 먼저 입력하고 해당 문단 기호와 글꼴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텍스트 입력상에 클릭한 다음에 한글 내용을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할게요. 해외 직구란 입력할게요. 해외 직구란 물음표, 그 다음 엔터키 누르세요. 그 다음 앞에 있는 글머리 끼고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는 엔터키 누르지 말고 다 입력하세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다 입력하라는 말은 그냥 내용을 그냥 쭉 입력하는 겁니다. 네, 쭉 입력해가지고 해당 라인의 오른쪽 끝단까지 가면 자동적으로 줄바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서 구매하는 이런 식으로 쇼핑 형태로 간편한 결제 시스템과 국내에 없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환불 교환이 복잡하며 배송이 오래 걸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이렇게 먼저 입력을 했어요. 입력한 다음에 문제의 요구 조건으로서 크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문단의 기호 변경하는 요구 조건이 있고 해당 그 문단에 대해서는 이 글꼴로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직구란을 블록정한 다음에 앞에 있는 별표 글머리 기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직구란 블록정한 다음에 위에 홈 탭에 단락에 글머리 기호 펼치 먼저 눌러가지고 여섯 번째 거 별표 글머리 기호로 바꾸고 글꼴 고정이에요. 굴림의 24 굵게 줄간격 1.5 꼭 이렇게 요구되거든요. 네, 그래서 글꼴 그룹에서 글꼴 자체 굴림이야 크기는 24야. 네,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줄간격 아까 설명드렸죠. 1.5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꼭 라인 자체가 세로로 일직선이 아니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요 블록정한 다음에 한 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탭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탭 키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뚝딱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지고요. 앞에 있는 글물 끼고 종류가 바뀌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각형, 작은 사각형으로 홈 탭에 단락에 글물을 기호해서요. 이걸 선택해가지고 바꿔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자의 글꼴은 굴림입니다. 굴림에 20포인트 요구를 합니다.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지에 해당 요구 조건이 꼭 이렇게 나오니까 네. 굴림의 20포인트의 줄간격은 1.5가 꼭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굴림의 20포인트의 줄간격 1.5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고요. 자, 문제지에서는요 출력 형태 보면 해당 이 영타가 위에 있고 한타가 밑에 있지만 해당 영타 자리에 한타를 입력을 한 거예요. 네, 이 글자 상자를 밑으로 복사할 겁니다.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요 글자의 글머리 기호의 위치 오버C 앞에 있는 얘 위치가 이거와 같은지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대로 두도록 하겠고요. 해당 이 글자 상자의 높이값만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을 위로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한 줄 정도 띄워놓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해당 이 글자 상자를 복사할 건데 컨트롤 키 하고요 왼손이 도와줘야 돼요. 왼손아 어떤 걸 눌러 컨트롤하고 시프트 엄지검지로 누르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테두리에 올려가지고 십자형 플러스가 보이면 밑으로 살짝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이렇게 놓아서 배치해주면 되겠고 밑으로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글자 한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줄바꿈이 구매하는 교환 이렇게 돼 있어요. 라인 자체가 얘는요 해당 그 너비값을요 이 너비값을 조절해가지고 글자 상자 너비값 오른쪽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살짝 구매하 좀 더 줄이면 이렇게 구매하는 교환 맞춰볼게요. 살짝 구매하. 자, 이렇게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안 맞춰주면 강제로 바꿔야 돼요. 강제로 바꿀 때 는 다음에 커서 위치 찍고 엔터키 눌러보니 앞에 글머리가 추가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문제 출력 형태는 얘 추가 없이 바꿔야 돼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시프트 키를 누른 채
Shift 키를 누른 채 Enter 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다짜 앞에 커서 위치시키고 Shift 키를 누른 채 Enter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동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구매하는 교환 이렇게 맞춰졌죠.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로 네 요거를 네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영타 내용으로서 네 보면서 네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네 제목이 오버시 디렉터 이렇게 됐잖아요. 네 영타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오버시스 디렉트 이렇게 네 디렉트 됐고, 커스 꾹 마우스로 찍어가지고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얘를 지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직접 입력해줘도 네, 앞에 글머리 기호가 삭제되진 않습니다. 네, 쇼핑 타입 to purchase. 그 다음에 내용 네 밑으로 내려가지고 제가 보기 편하게 해가지고 좀 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번거롭게 화면 배치 여러분들 안 해도 된다 말씀드렸죠. 저는 네, 여러분들한테 해당 문제지를 화면에 띄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페이퍼로 문제지가 주어진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빨간 밑줄 같은 경우에는 오타인 것 같아요. 네, 확인했을 때 네, 제가 요 네, directly 네, 했고요. 네, from overseas 그대로 입력을 이렇게 했고, beer 네, enter 네,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자동 줄바꿈 되어 있건 합니다. 네, 쇼핑몰스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세요. 왜? 요 걸머리 기호가 추가돼야 되니까 엔터키 이렇게 눌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네 보이면 그대로 타이핑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문자 구분한다 말씀드렸죠. 대소문자 is and a f f o r d a b l e 그대로 타이핑 칩니다. 네, 타이핑 속도 느려가지고 고생 잘 시간 내에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하시는 분들은 간혹 계시는데 타이핑 속도는 단기간에 확정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정 타이핑 속도가 느리면 일부는 네 포기하셔도 요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하고 요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배점보다는 감점사항이 좀 더 적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네, 영타는 뭐 이 상자 너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남아있는 부분은 뭐예요? 네, 해당 네 동영상요. 네, 동영상 삽입한 다음에 세부 설정해주는 것만 남았거든요.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의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에 비디오 파일 클릭하시면 되겠고, 해당 동영상 파일 선택하고 삽입 누르면 크게 삽입됩니다. 2010 버전은요. 2016 버전은 작게 삽입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조절점 이렇게 하단을 끌어가지고 배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세부 설정은 고정이에요. 비디오 도구의 재생에서 2개만 설정합니다. 시작을 클릭할 때 말고 자동 실행, 그 다음에 반복 재생하게끔 설정 요 2개 꼭 이렇게 불변입니다. 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고, 출력형태 살펴봐가지고 동영상 위치 제대로 됐죠. 네, 여기서 만족하고 다음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네, 목차 슬라이드는 목차라는 제목이 고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해당 제목 입력 나라의 목차라고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네. 자, 이 두 번째 슬라이드가 7월 때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자, 텍스트 입력 상자 불필요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면 되겠고요. 네,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네, 목차 작성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요. 네, 밑에 깔리는 거 위쪽 화살표, 꺾은 화살표 삽입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네, 순서되어 있는 도형인 것 같고, 그 안에 직접적으로 해당 네 그리스 대문자 입력되어져 있고, 요 해외 직구 개요라는 부분은 텍스트 상자로 해놨어요. 자, 이전 출제 기준에서는 도형 안에 글자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목록 번호를. 자, 한 세트 완성한 다음에 얘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용만 수정하는 걸로 완성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삽입된 거 밑에 깔려있는 꺾인 화살표 얘부터 먼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의 도형에 어디에 있는데 블록 화살표를 찾아보면은 꺾인 화살표 제일 첫 번째 줄에 끝에 있는 거 요 도형인 것 같아요. 네, 삽입했고요.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문제 출력처럼 이렇게 크기값, 위치값 가늠해가 삽입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출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선 없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도형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해당 도형 선택한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도형
설정을 기본 도형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기본 도형을 설정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 확인해보니까 순서 도형의 첫 번째 줄의 끝에 있는 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쿵 이렇게 삽입해주고, 해당 이 도형의 채우기 색깔이 좀 더 짙은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우기 색깔을 도형 채우기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여기 안에 해당 그 그리스 문자 삽입해야 되니까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 탭에 해당 요 기호가 활성화 안되면 더블 클릭해야 돼요. 더블 클릭 해가지고 깜빡깜빡 여기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래도 안되면 다시 해제하고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해가지고 얘가 글자가 이렇게 삽입이 돼야지, 이 글자가 삽입이 되어지는 상태여야지 얘 기호가 활성화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해제하고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삽입에 안되면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한 상태고 지우고 기호 눌러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 삽입 눌러가지고 입력해주고, 별도 글자 상자 삽입합니다. 삽입의 텍스트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너비값을 이만큼 더 넓혀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보고요. 내용 입력해주도록 할게요. 해외 직구의 개요라고 입력이죠. 해외 직구의 개요라고 입력하고요. 해당 위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블록 정해가지고 요 도형에 삽입된 글꼴도 같이 바꿔줘야 되니까 글꼴을 도둠에 24포인트 요구합니다. 도둠에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이제 이까지 수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나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체킹해가지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범위 지정해가지고 한꺼번에 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죠? 그러면 이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얘를요 복사 버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했던 방법 있죠? 파워포인트는 잘 씁니다. 왼손이 도와줘야 돼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 버튼 이렇게 합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격간격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놓을게요. 또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격간격 눈대중으로 가늠해 놓을게요.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한 내용만요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삽입의 기호에서 두 번째 거야. 이렇게 선택해 바꿔주면 되겠고, 닫기 앞에 있는 거 지워주면 되겠죠.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지우고 기호 세 번째 거야 선택 하고 삽입 닫기, 마지막 것도 얘 지우고 기호 네 번째 거야 해서 삽입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내용 수정할게요. 헤어 직구의 개요가 아니라 얘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내용 수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현황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내용 수정합니다. 해외 상품 한칸 띄고 구매 절차까지 뒤에 거 지우면 되겠고, 자, 세부 요구 조건 두 가지 있어요. 텍스트의 하이퍼링크 적용이 어디에요? 밑줄 꺼져 있는 게 세 번째 목록입니다. 대상은 슬라이드 오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해당 내용 블록 지정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하이퍼링크 선택하세요. 하이퍼링크 삽입 대상자 실행되면 고정입니다. 연결 대상 두 번째 거 현재 문서를 선택하고요. 해당 목록에서 다섯 번째 요구하니까 다섯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줄 쫙 글자 색깔 파랑으로 바뀌어요. 됐죠? 다음 세부 조건 마지막 마무리 그림 삽입하는데 자르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 그림은 그림 5.jpg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기하쯤만 남겨. 삽입의 그림의 문서의 아이티키 폴더 픽처 폴더에서 그림 5 선택하고 삽입 클릭. 삽입된 그림 중에 첫 번째 것만 잘라야 돼요. 위에 리본 메뉴 중에 자르기 눈에 보이죠? 클릭하시고 조절점 활성화되어지면 왼쪽 상단 끝세 살짝쿵 아래쪽으로, 오른쪽 하단 끝세 마우스로 쭉 끌어가지고 요렇게 놓고요. 놓으세요. 그 다음 아무 때나 클릭을 하게 되면 자르기 완료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배치를 문제지하고 각게만 이렇게 배치해주면 완성되어졌고, 전체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완성되어진 결과 작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끝났죠? 자, 남아있는 거 두 개만 남아있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찾아가가지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이 글자 상자가 필요 없어요. 블록 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 지워요. 슬라이드 1이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쉬워졌어요. 슬라이드 1에 좀 어렵게 요구되어졌던 느껴졌던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은 도형 편집 부분에 전 편집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자,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력 형태 살펴봐가지고 먼저 도형 네, 삽입하도록 하겠는데 사각형 요구되었습니다. 네, 사각형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영역에 사각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 도형의 직사각형 네, 사각형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부터 드래그 해가지고 너비는 대충 눈대중으로 가운데 정도 맞추면 되겠는데 네,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가운데 정도 요렇게 중간 정도 크기로 네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삽입한 도형 안에 그림을 삽입할 겁니다. 네, 그림 삽입할게요. 도형 안에 그림. 이 경우에는 삽입에 그림하면 안 돼요. 네,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의 종류 중에서 그림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네, 그림 삽입 대학상자 실행되어지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그림은 그림 1이네요. 네, 그림을 선택하고 삽입 버튼 눌러가지고 도형 안에 뚝딱 네, 타이핑 치는 그림이 삽입되어졌는데 투명도 설정이 요구되어져요. 네, 50%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이 도형 안에 삽입된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네, 그리고 그림 서식 선택합니다.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림 서식. 이 그림 서식에서요 투명도 50%는 어디에서 조정하느냐면 채우기. 네, 채우기 탭을 선택하고 하단에 요 투명도 0% 되어 있는데 얘를 50으로 수정하세요. 이렇게 50 수정하고 네, 닫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도형호가 보도록 가장제 5포인트는 해당 이 도형 선택하고 도형 효과에서요. 네,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요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자, 워드아트 삽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글자 상자 하나 삽입해가지고 이 내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시즈 다이렉트 뭐 퍼치스 이렇게 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여기다가 직접 선택하지 마시고 옆에 그냥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넓이 조절한 다음에 오버뷰,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하는데 첫 글자가 대문자와 나머지 소문자로 돼 있을 거예요. 네, 오버시즈, 그 다음에 D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네, 다이렉트, 그 다음에 펄처스, 네, 이렇게, 네, CHASE 끝에 S가 붙나요? 네, 요까지죠.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워드아트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 조건. 네, 얘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부터 두 번째 있는 것부터 먼저 수정해 줄게요. 홈 탭에 글꼴이 종류 궁서, 네, 입력하고 엔터 누르는 게 빨라요. 그 다음에 굵게 얘 눌러주면 되겠고, 그 다음 변환 부분은요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워드아트 부분에서 얘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수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종류 파악을 했고, 네, 해당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의 변환의 종류 40, 49, 36, 36개 중에 아래쪽 수축을 찾아보면 네,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이름값 아래쪽 쭉 찾아져요. 네, 요거 종류는 자주 보셔가지고 이름 익히셔야 돼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값 뜨거든요. 클릭하시고 해당 얘 크기는 조절점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넓히면 이 글자 상자의 크기가 조절되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의 크기도 조절이 되어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조절해 주면 되겠고 문제지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네, 제가 문제지 안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반사에 대한 요구 조건 반드시 요구되어지거든요. 반사, 네, 보면은 텍스트 반사, 전체 반사에 5포인트 옵셋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같은 방법으로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의 반사에서요 전체 반사는 세 번째 열입니다. 네, 세 번째 열에 전체 반사 터치고 두 번째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전체 반사 4포인트 옵셋이니까 이 클릭하면 물결 비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어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의 요구 조건은 그림 삽입하고 배경 투명으로 설정인데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네,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하세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셔가지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했던 세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이 그림을 복사해서 오세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복사해 오세요. 네, 마스터 보기 닫게 하시고 여기 빈 여백에서 네, 붙여넣기 두 번째 거 선택하세요. 붙여넣기 옵션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문제지 참조해가지고 이 위치 및 크기값 살짝 네, 조절만 하시면 해당 문제 요구 조건은 뚝딱 충족이 되어질 겁니다. 오, 크게 네, 아래쪽인데 제가 위쪽에 놨네요. 네, 밑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얘가 위로 약간 올라가야겠다. 그죠? 네, 요거 선택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고, 네,
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자, 남아있는 마지막 네, 슬라이드 6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인데요. 네, 도형 슬라이드 네, 문제 6번째 100점 배점이지만 배점은 높지만 얘가 소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요구 조건의 주의사항은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전체 긁고 네, 제목 외에는 도둠의 18포인트하고 애니메이션 순서 네, 이 요구 조건이 있다 1 그룹 다음에 2그룹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제목 포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4점 네, 해외 상품 이대로 참조해서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점 이렇게 입력할게요. 네, 보면서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번거롭게 네, 해당 화면 크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 입력란 클릭 삽입에 기호 4 삽입 네, 닫기 점 해외 상품 구매 절차 입력 완료했고요. 요거는요, 네, 제가 세로 단으로 이렇게 네, 해야지 네, 보면서 작업을 네, 여러분들한테 이 작업을 왜 문제지에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 작업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조정을 좀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가 불필요합니다. 6번째도 슬라이드 선택해가지고 슬라이드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면 되겠고, 네, 해당 왼쪽 그룹 있고 오른쪽 그룹이 이렇게 있거든요. 왼쪽 그룹부터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쪽 모서리로 둥근 사각형 삽입할게요. 삽입에 도형에 먼저 삽입하면 밑에 깔리니까 밑에 깔린 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삽입한 게 밑에 깔린다. 사각형 종류 중에 끝에서 세 번째 거로 확인되어지고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요. 네, 얘 삽입을 쭉 해주는데 너비 값은 제목 가늠해가지고 품자 정도 너비로 해서 요정도 너비 네, 돼 있습니다. 해당 이격간격 밑에 크기 값 가늠해고 놓을게요. 네, 놓았어요. 왼쪽으로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자, 아니면 세부적으로는 얘 방향키 가지고 조정 이렇게 해도 돼요. 얘를요 자주 사용하는 키 조합 있죠? 왼손 도와줘 뭐 눌러주면 되는데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세요.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를게요.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너비 값이 좀 더 줄여야 되겠네, 넓어야 되겠네 라는 부분이 가늠이 돼요. 네, 가늠이 되는데 미세하게 조절하는 경우에는요, 네, 미세하게 조절하는 경우에는 Alt키를 눌러가지고 해줘도 되고요. 네, 이렇게 Alt키 눌러가지고 미세하게 조절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해도 됩니다. 네. 자, 크게 보면 오른쪽은 이대로 이미지 맞는데 왼쪽은 얘가 둥근 모양이 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돼 있죠. 좌우 대칭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예, 선택하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테두리가 네, 실선으로 돼 있죠. 네, 테두리 실선 안 하고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해버렸는데 얘는 아니면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은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네, 서식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해줄게요.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이렇게 하고요. 해당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얘를 다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할게요. 추가 삽입하는 도형에 대해서는 해당 윤곽선 검정으로 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자 회전해야 될 대상 도형 선택하고요. 네, 서식의 정렬 그룹에서 회전해서요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해당 네, 도형 삽입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자, 해외 직구 이용 절차부터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종류 파악해 보니까 대각선 모델과 달린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에서요 어디에 있냐면은 다섯 번째 있어. 다섯 번째. 네, 선택한 다음에 해당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쭉 네, 클릭 삽입했고 글자 입력할게요. 해외 직구 이용 절차 입력했습니다.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어요. 도둠의 18포인트.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도둠 입력하면 특히 크기 18 됐고요. 글자 색깔이 검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해주고요. 자, 글꼴에 대해서 매번 수정이 번거로우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부터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해외 쇼핑몰 상품 구매 도형은 네, 육각형으로 파악되어지니까 도형 종류 중에 기본 도형에서 끝에서 첫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7 왼쪽에 있는 거 네, 해당 마우스로 눈대중으로 쭉 드래그 해가지고 놓고요. 네, 글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쇼핑몰 상품 구매 입력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직배송 밑에 깔리는 거 네, 파선으로 되어진 사각형부터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 사각형 삽입한 다음에 크기값 눈대중으로 가름해가지고 한 이 정도 네, 숏자 정도 너비로 해주면 되겠고 밑에 이 간격 가름했고요. 네, 이 정도 크기로 조절 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파선으로 하는 부분은 도형에서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 선택해가지고요. 네, 도형 서식 작업창이 뜨면
네, 서식 대화상자가 뜨면 선 스타일에서요, 네, 해당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 거 파선으로 잡아주면 되고, 굵기 조정이 약간 되면 이 굵기 너비 값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굵기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약간 더 굵은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2.25 정도 해주면 무난하거든요. 네, 굵기가 해당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 스타일에서 너비값 2.25 추천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너무 굵게 한 것 같아요.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네, 문제 요구 조건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한 1.5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만나게 되는 도형 구매 대행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스마트 아트 2개 삽입하는 걸 꼭 요구를 합니다. 스마트 아트 2개 삽입하는 걸 요구하는데, 이 경우에는 스마트 아트 밑에 아래쪽 화살표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화살표부터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의 블록 화살표에서 아래쪽 화살표 있죠. 얘 선택해가지고요. 네, 해당 이렇게 네, 삽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스마트 아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스마트 아트 영어로 돼 있어요. 클릭을 한 다음에 스마트 아트 2개 중에 꼭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하나는 기본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요, 하나는 입력하는 글자 상자의 개수를 조정하는 걸로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스마트 아트 모양을 자주 보셔야 되는데, 해당 이 구매 대행 신청 배송지 네, 결제 통과는 목록이잖아요. 그래서 목록형을 찾아보면 찾아지는데,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있는 세로 상자 목록형으로 찾아지고, 요 케이스는 해당 글자 입력 상자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확인 누른 다음에 직접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구매 대행 신청, 두 번째 목차 입력란 배송비 결제 이렇게 됐고, 세 번째 클릭한 다음에 통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글꼴은 얘 스마트 아트 개체도 똑같이 적용해 줘야 돼요.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18 플러스하고 18하고 틀려요. 18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줄여줘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 종류는 3차원 만화 적용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이 개체 테두리 있죠. 얘를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 선택 리본 메뉴가 바뀌어요. 네, 스마트 아트와 관련된 걸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3차원의 경사는 첫 번째가 광택이에요. 두 번째가 경사입니다. 세 번째가 만화입니다. 네, 두 번째 거 선택하면 되겠죠. 네, 클릭. 자, 그 다음에 안에 채워진 색이 똑같은 색인지 아닌지만 보세요. 똑같은 색이죠. 그러면 색깔 자체는 변경 안 해줘도 되겠고, 네, 그 다음에 해당 얘 크기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이는 방법은 해당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서리 단에 있는 조절점을 네, 이렇게 쭉 줄여가지고 크게 줄이세요. 많이 줄이세요. 이렇게 확 줄여도 됩니다. 네, 해서 배치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지금 옆으로 많이 삐져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 줄이세요. 더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배치 한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요, 국내 배송 요거 왼쪽 여기 안 했다, 그죠? 직배송하고 통관부터 안 했네요. 네, 얘도 마찬가지 스마트 아트예요. 네, 얘도 삽입에 스마트 아트 클릭한 다음에 얘는요,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으면 웬만하면은 프로세스형에서 화살표 포함되어 있는 걸 찾아보면 찾아지는데, 얘는 요 두 개 아래쪽 화살표 그 다음에 사각형 있는 모양은 찾아보면 없어요. 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나는 꼭 변형된다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면 중간단에 있는 얘입니다. 얘 세로 프로세스형 3개짜리를 네, 해당 하나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삽입한 다음에 판단은 경험치입니다. 네, 자주 보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이 텍스트 입력창을 눌러가지고 여기에서요, 네, 직접 입력을 하는데 첫 번째 직배송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클릭하신 다음에 통관 입력하고요. 세 번째 입력하는 건 필요 없으니까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한 번 누르니까 뚝딱 없어졌죠. 요렇게 하시고 X창 눌러가지고 닫으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얘도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의 종류를 도둠의 18포인트로 수정하세요. 글꼴 자체는 도둠이에요. 크기는 18 누르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네,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당 얘도 마찬가지 스타일 네, 디자인 요구가 3차원 경사 요구되어져 있으니까 3차원 만화네요. 네, 얘는 3차원 만화네요. 네, 3차원 만화 요거요. 네,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펼침 버튼에 3차원의 세 번째 거 만화, 예, 3차원 만화 예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색깔이 다르다. 다르면 색 변경에 색상을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무난합니다. 예, 선택하시면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검정이네요. 네, 그러면 홈 탭에 글자 색깔 검정까지 해주고 줄여요. 네,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단 조절점 크게 줄여요.
크게 이렇게 줄이세요. 네, 그 다음 배치하세요. 색깔은 문제지가 흑백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 저희 경사 했던 거 맞죠?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하나 둘 셋 넷 육각형 팔각형 같은데. 자, 삽입의 도형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송 및 상품 수령은 팔각형. 네, 기본 도형의 첫 번째 끝에 있는 거 쭉 크게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내용 입력할게요. 국내 배송 및 상품 수령이라고 입력했고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룹 끝났어요. 네, 오른쪽 넘어가서 두 번째 그룹 빠르게. 네, 상단에 있는 수입 상품 통관 절차가 왼쪽에 있는 도형하고 같은 도형이에요. 네, 그래서 얘도 컨트롤 시프트 자주 사용한다 말씀드렸죠. 이거 파워포인트 자주 씁니다. 네, 유용한 키 조합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네, 마우스로 얘를 오른쪽으로 끄세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배치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놓으세요. 대신 내용 수정하고 요 잘린 부위가 네 좌우 대칭돼 있어요. 그래서 서식의 회전에 좌우 대칭 한 다음에 내용 수정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 삽입되어진 해당 도형이 오른쪽에 사용되어지는 경우에는 새로 사용하지 마시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편하세요. 관세 대상은요 설명서인 아래쪽 화살표 도형에 블록 화살표 용량을 찾아보면은 네, 두 번째 줄 끝에서 세 번째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네, 내용 입력할게요. 관세 대상 물품 계산법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실무 구매 가격은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에요. 네, 어디에 있느냐? 끝에 있는 도형이에요. 순서도 끝에 있는 도형. 네,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나와요. 네, 세부 위치는 화살을 방향해가지고 네, 실구매 가격 플러스 관세 플러스 부가세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너비 약간 조절하면 줄바꿈 이렇게.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관세라고 하는 도형은 요 도형 약간 어려워하시는데 요 도형 반드시 문제에 나옵니다. 네, 삽입의 도형의 블록 화살표의 끝에서 두 번째 도형이에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 설명선 요 꼭 나오는데 모양이 전혀 틀린데요. 네, 변형을 하는데 조절점 가지고요. 조절점 조정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조절점을 이렇게 한번 밀어보면 요 모양이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 높이값을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오른쪽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이 모양이 나왔는데 해당 경사도가 좀 너무 안 맞네. 그러면 경사도적인 부분은 이거 가지고 조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 개를 적절하게 네 개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 가면서 네, 네, 맞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크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여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비슷한 모양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거 연습 약간 필요하세요. 네, 근데 반드시 나온 도형이에요. 변형이 제일 많이 요구되어진 도형입니다. 네, 관세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그 다음에 갈매기 수장령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블록 화살표 두 번째 줄 중간단에 오각형 오른쪽에 있습니다. 쭉 걸어가지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과세요. 과세 가격 별표 그 다음에 관세율 이렇게 돼 있네요. 해당 높이 약간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아래쪽으로 밑으로 약간 내릴게요. 네, 해당 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네, 자, 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 연결 한 문제로 꼭 나와요. 네, 도형에 있습니다. 도형에 꺾인 연결선이잖아요. 네, 이렇게 꺾인 연결선이니까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모양이 뭐 그나마 비슷한 게 다섯 번째 거니까 자, 한 다음에 관세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세요. 마우스를 딱 올리면 연결 포인트 점 빨간 사각형 점 보입니다. 네, 위에 있는 요 빨간 점에 마우스 포인트를 놓고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연결된 경우는 빨간 체험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끝 지점은 네, 하얀 체험 동그라미죠. 이거를 다시 과세 가격 도형 위에다 올리고 연결 포인트 점 보이니까 마우스로 위치시키고 놓으세요. 두 개 다 빨간 동그라미로 되면 연결됐고, 네, 선 색깔하고 조정해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지 버튼
도형서식을 선택해서 도형서식에서 수정해 줍니다. 네. 선색깔 검정으로 바꿀게요. 네. 선색깔 검정. 그 다음에 굵기 좀 조정할게요. 네. 굵기는 선 스타일에서요. 너비값 1.5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끝에는 채워진 삼각형 시작 화살표 설정에 시작 종류 다원 끝 종류 채워진 삼각형 요렇게 선택 닫기 하면 완성 됐습니다. 네. 부가세는 오각형이네요. 네. 도형의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오각형 네. 마우스로 드래그 이렇게 해가지고 삽입한다음에 배치해주고 네. 그 다음에 네. 부가세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과세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네. 어디 있냐 사각형에서 찾아보면은 끝에서 두 번째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찾아지는데 우선은 삽입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삽입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보시면 둥근 모서리가 문제지에는 아래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위쪽으로 되어 있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아래로 바꿔야 되죠. 위아래 바꿔야 되니까 네, 위아래는 상하 대칭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그리도그 정렬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이렇게 크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안에 글자 입력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선택해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 글자도 이렇게 뒤집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별도 글자 상자를 삽입을 합니다. 180도 회전된 경우에는 삽입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다른 데다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 갈로 과세 가격 플러스 관세 갈로 닫기 내용물 문제지에 입력된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고요. 얘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은 여기서 요구한 글꼴 있죠. 뭐였어요? 도드맨 18이었죠. 요 글자 설정도 완료 이렇게 해주고 도드맨 18 해주고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해당 요 위치에 배치를 해서 네, 완성을 시킵니다. 요렇게. 네. 근데 도형 안에 글자 입력된 것처럼 보이죠. 자, 요 위치가 위로 약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두 개를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을 해가지고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네, 올려 놓을게요. 자, 일반 통과는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 도형 어디 있느냐? 네, 별미 현수막에 있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거죠. 네, 기본 도형은 요 목록 통관이 기본 도형을 사용을 한 거네요. 파악해 보니까. 그러면 목록 통관형에다가 여기다 배치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복사 붙여넣기 네, 아니면 글자 입력을 이렇게 먼저 할까요? 네, 너비 가늠이 좀 안되니까 이 줄바꿈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줄바꿈이 이렇게 네, 되는 상태로 한 다음에 네 엔터키 눌러주고 두 번째 줄 200% 네, 200 달러네요. 달러 200 이렇게 됐고 엔터키 2야 이렇게 네. 해서 크기 글자 입력했을 때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서 얘를 복사 붙여넣기 했고 그 다음에 얘를 좌우 대칭 서식의 회전에 좌우 대칭하고 입력한 내용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 통관 엔터 15만원 엔터 미만까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위치 네, 이거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하니까 네. 테두리 선택하고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조절했고 마지막으로요 비과세 네, 해당 얘 모양은요 좌우에 있는 화살표 모양이에요. 네, 어디에 있느냐 도형이 블록 화살표에 왼쪽 오른쪽이 화살표 있는 네, 끝에서 세 번째 도형인데 살짝은 삽입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조절점 가지고 얘를 이렇게 조절한 거예요. 네, 조절해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네, 기둥을 이렇게 이게 기둥이고 이 너비는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안에다가 비과세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됐고 얘는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됐으니까 녹색 요 회전점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네, 해당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 다 삽입했죠. 네, 삽입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연습량에 따라서요. 네, 연습량에 따라서 시간이 도형을 다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뭐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장하고 전송을 꼭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상태에서 해당 이 아랫부분을 못했다 하더라도 멈추세요. 멈추시고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남아있는 설정 사항인데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이거는 꼭 하세요. 얘는 1분밖에 안 걸립니다. 1분밖에 안 걸리는데 세부 배점이 공개는 안 됐지만 얘가 30점 배점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네. 1분만 소요해가지고 얘 하는 게 전체 득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니까. 네. 자, 왼쪽에 그룹화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왼쪽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놓은 다음에 한 가지 안 했네요. 채우기 색깔을 제가 지금 일일이 안 했습니다. 네, 왜 안 했느냐면은 한꺼번에 해주는 게 채우기 색깔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해당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얘가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지를 참조해가지고 같은 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선택해서 해버린 게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얘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 거 선택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면 같은 색깔 얘도 같은 색깔로 해주겠다 그러면 같이 선택을 했어요. Shift 키 누르고 꾹꾹 눌러가지고 도형의 채우기 색깔 자체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Shift 키 누르고 얘 이렇게 선택했어요. 채우기 색깔 네, 일례로 저는 이번에 컬러가 보이니까 이 색깔로 해주면 되겠네 라고 판단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얘가요 흑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요거는 다른 색깔만 해주면 되니까 한 이 정도에서 만족하셔도 돼요. 네, 이 정도에서 만족하셔도 됩니다. 네, 밑에 있는 색깔만 달리 다른 걸로 조금 해줄까요? 네, 요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네, 이 정도. 자, 그룹화 하겠습니다. 네, 그룹화 애니메이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요거 계속 선택되어 버리네. 자, 혹시 요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게 제대로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안 되는 경우에는 단축키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룹에 그룹 이렇게 하면 한 덩어리가 됩니다. 네,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단축키는 뭐냐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G 키 누르면 돼요. 컨트롤 키가 자주 사용되죠. 네, 그룹의 머리걸 G 이렇게 해도요 그룹화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한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건 애니메이션 설정이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설정 종류가 나와있어요. 1그룹은 애니메이션을 날아오기 왼쪽에서로 설정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순서가 꼭 중요합니다. 1그룹 다음에 2그룹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게끔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1그룹을 먼저 1그룹을 선택을 하고요. 위에 애니메이션 탭에서요 해당 요 애니메이션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요 나타내기 범위 영역 내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날아오기 세 번째 있네요. 이름값 클릭하세요. 방향이 아래쪽에서 위쪽이잖아요. 네, 얘는요 해당 효과 눌러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달리 해주면 돼요. 여기에 왼쪽에서를 선택해가지고 해당 방향을 바꿔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설정입니다. 네, 해당 애니메이션요 밝기 변화로 하라 두 번째 그룹은. 그래서 두 번째 그룹 선택을 한 다음에 해당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밝기 변화는 나타내기에서 찾아보면은 어디에 찾아야 되냐, 두 번째 거잖아요. 얘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표준 버전은 공식 버전은 7월달부터 2016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에 포함되어져 있는 캡처 이미지는 2016 버전으로 작업한 이미지가 주어지지만 2021년까지 선택할 수 있는 버전으로 2010도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험 고사장 자체가 시험장이 아직까지는 2010 버전으로 응시 가능한 고사장이 훨씬 많아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만 2016 버전도 A형으로 풀이를 해드렸고, 지금 B형도 2010 버전으로 풀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12월 달까지는 이 두 개 버전을 같이 풀이해드리는 걸로 하겠는데, 내년도로 넘어가면은 2016 버전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상으로 2020년 7월달 해당 출제 기준이 바뀐 첫 번째 시험입니다. 파포인트 과목이 제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6월달 시험도 기출문제 풀이를 7월달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해당 연습하실 것 같아서 7월달 개정 출제 기준으로 변경한 문제 풀이로 해드렸거든요. 네, 8월달 시험 보시는 분들 6월달과 7월달 풀이해드린 거 참조하셔가지고 연습하시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해당 나중에 합격하시면 해당 제가 축하해드릴게요. 합격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풀이 마치겠습니다.